제 작은 경험이 여러분들의 창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좀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그 직장 생활을 한 13년 동안 해왔었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이제 팀장으로, IT 회사의 팀장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제 와이프가 이제 미술하고 디자인을 좀 전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디자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육아를 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뭐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일과 육아를 같이 잘한다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완벽하지 않고 저것도 완벽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와이프가 이제 눈물이 많아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즈음에 이제 와이프가 아이한테 좀 뭔가 좀 선물을 만들어줘야겠다 싶어서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그 육아 텐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뚝딱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나 예쁘고 또 이 제품이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을 때였었어요. 미국에서는 좀 있었지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별도의 사업을 하면서 와이프의 재능도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꿈비의 시작이고요. 처음에는 뭐 자본이 뭐 적었죠. 예, 그래서 한 300만 원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었고요. 아파트에 작은 방을 그 창고 삼아서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주문 들어온 거를 이렇게 박스에 포장을 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출근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사실상 이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업의 규모가 커지거나 다양한 환경, 위험 요소에 따라서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럴 즈음에 이제 와이프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혼자 소화할 수 없을 정도까지 사이즈가 좀 커지다 보니까 2주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제 조인을 하게 됐죠. 이게 첫 번째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1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업 기획, 마케팅, 세일즈, 뭐 상품 기획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고 다 경험했던 거야.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창업 이후에 한 15년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회사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팀장으로 일을 할 때는 실무 중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가 이제 경영이라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다음 단계까지 생각을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실력만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좀 꾸려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직원이 한 20명쯤 되면서 이제 팀장제를 시행을 하고 제가 직접 하던 거를 위임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아는 것, 제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 범위와 다르게 좀 아무래도 좀 제자리에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상당히 매출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이 상당히 디자인이 예쁩니다. 또 남들하고 좀 차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괜찮은 건 따라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이 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보다 매출이 좀 많이 큰, 한 10배 정도 큰 회사에서 저희 제품하고 컨셉을 비슷한 제품을 또 출시를 하게 됐어요. 저희는 아직 기초 체력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다 보니까 2달 만에 매출이 40%가 급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한 3개월, 4개월 지속되면 회사는 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이 왔습니다. 난 열심히 했는데 저도 뭐 12시, 1시, 2시까지 뭐 퇴근도 안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했는데 자본의 힘과 또 마케팅 물량 공세의 힘과 또는 편법, 불법, 탈법을 통한 그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실력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이제 좀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해요. 첫 번째는 이제 경쟁업체가 싫죠. 스스로도 좀 비관을 하게 되고요. 또 회사는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우리 임직원들은 그 상황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남 탓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스로의 문제로 이렇게 되돌아보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2016년이었는데요. 멘토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멘토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을 왜 하세요? 또 지금 당장 회사가 망한다 하면 혹시 슬퍼할 고객이 있습니까? 뭐 핵심 가치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왜냐면 누가 모릅니까 그거를. 현실은 달라요. 정글이에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기 방어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멘토님 만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구나. 여러분들 대기업들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회사 소개 첫 페이지에 보면 회사의 뭐 사명,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도표로 그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는 그게 와닿질 않았었어요. 다 형식이구나. 뭐 이렇게 소비자들이라든지 고객들한테 보여주기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멘토님하고 만나면서, 이게 필요했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일에 잘 되란 법은 없어요. 항상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임직원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를 만들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임직원들과 함께 16년도에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겪었고요. 저희 회사의 핵심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정직한 소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정직한 소통이라고 해서 앞에 정직을 붙인 이유는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있는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게 예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저희는 정직한 소통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반이 돼야지만이 고객과도 정직하게 소통하고 우리 내부 임직원하고도 그렇습니다. 또 바른 성장.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만 두면요, 방법론에 있어서 어떤 정의가 없어요. 성장만 하면 돼요. 매출만 올리면 돼요. 근데 바른 성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뭐 매출을 만약 2배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른 방법이야, 바르지 않은 방법이야 할 때 바르지 않다고 하면 그걸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회사의 문화, 어떤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투 제품 나왔던 그 업체를 진짜 실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이후에 한 4개월 정도 신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틱하게 대박을 쳤습니다. 네. 그 제품이 이제 그 럭키스타라는 제품인데요. 네이버 G쇼핑에 검색을 했을 때 유아침대, 범퍼침대 검색했을 때 1등으로 나오게끔 합성을 해서 벽에 붙여놨어요. 2주 안에 1등을 한번 해보자. 근데 정말 2주 안에 1등을 했어요. 딱. 네. 우리 회사가 사실상 모든 직원들이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고 처음으로 일신단결해서 이뤄냈던 성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 느꼈던 거, 회사의 존재 이유, 사명과 핵심 가치, 이걸 정립하는 게 첫 번째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고객들이 뭐 다양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객들은 현명합니다. 또 고객들은 진짜를 알아봐요. 아무리 거칠애로 속인다 하더라도 결국엔 알아봅니다. 고객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을 해야 돼요. 2015년도에 제가 출시했던 제품 중에서 3단 접이식, 가운데 이렇게 접히는 그런 3단 매트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는 매트가 다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있는 매트들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적에는 아무리 고급진 아파트에 가구를, 소파를 아무리 고급진 거 한다 하더라도 거실에 빨주노초 파남보 딱 들어가는 순간 이 집 아이 키우는 집이구나. 10년 전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인테리어는 매년 달라지는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북유럽 매트 또는 그 안에 패턴이 들어간 매트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방치기라는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예, 뭐 벽돌치기라도 하는데 이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매트를 한번 만들어보자. 왜 아이들한테 뛰지 마 이런 말을 하지? 그럼 마음껏 매트에서 뛰어놀아라 해서 저희가 가운데에 크게 사방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근데 박람회를 가보니까 엄마들 중에 한 두세 분이 어머, 이거 가운데로 접히니까
접히는 그 쏙 들어가는 게 안 보여서 먼지가 안 끼네요, 매트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제품의 컨셉은 디자인이 예쁘고 같이 놀라고 하는 제품인데 왜 먼지 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그러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로부터 한 1년인가 2년쯤 후에 저희 모 업체, 경쟁업체에서 저희가 만든 그 제품을 응용을 해서 먼지가 안 끼는 제품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좀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이거 제일 처음에 컨셉을 잡았던 건 우린데 왜 그 기회를 못 잡았지? 그래서 그 이후에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작년 1월에 좀 더 혁신적인 제품으로 먼지가 안 끼면서 또 카페트처럼 돌돌돌돌 말릴 수 있는 일명 김밥 매트라고 하는 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 제품이 현재는 저희 회사 매출이 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1년도 안 된 제품인데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폴더매트 업계에서 제가 1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작에 2015년도에 그 작은 고객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다고 하면 훨씬 더 고생 안 하고 회사가 힘든 시기도 겪지 않고 더 빠르게 고객들한테 인정받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심을 다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나한테 다가오는지 거의 귀신같이 알아봐요. 때문에 고객을 만날 때는 그냥 내가 원래 내 스타일대로 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욕쟁이 할머니 있는 그 옛날 유행했던 맛집 있죠? 그분은 원래 욕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욕이 기분 나쁘지 않죠? 들리는 목소리의 워딩에 있어서 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심이 전달되잖아요. 겉으로는 투덜투덜하면서 이거나 참아가 이렇게 하지만 근데 뚝배기에 딱 오는 거 보면은 2인분이 와요. 진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심이 전달하기 때문에 그 투박한 할머니의 진심이 전달하기 때문에 다시 오는 거예요. 입소문 내는 것처럼. 결국은 이타심이잖아요. 나를 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직원을 위하는 뿐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음이 상당히 사업을 하면서 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세일즈를 하고 할 때 과장되지 않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있잖아요. 품질에 대한 가치관. 이걸 포기하는 순간 고객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지퍼 봉제 상태 또는 택배 마감하는 상태 또는 택배 발송 이후에 AS 단계까지 포함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다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섬기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포터즈가 있어요. 어제 안 그래도 서포터즈 그 발대식 행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포터즈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있고요. 그 엔젤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 엔젤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는요. 저희는 남들처럼 돈이 많지도 않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흔히 말하면 어둠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에 대해서 진정하게 평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댓글 마케팅을 통해서 꾼비가 이래저래라고 악성 루머를 퍼뜨릴 때 우리를 진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서 지켜줄 수 있는 천사 같은 분이 필요하다 해서 이분들을 수호천사라고 저희는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0기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젤맘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제품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하세요. 이런 게 좋습니다. 저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젤맘이 저희 제품 개발에 항상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서포터즈들은 거래 관계예요. 물건을 줬으니까 후기 좀 써주십시오.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나 받은 만큼 할게 라고 당연하게 대응을 하세요. 근데 이제 거래 관계는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향하는 거는 팬덤입니다. 맛집이 결국 팬덤이잖아요. 예, 알싸한 맛, 매콤한 그 맛,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유아용품을 사용하시는 그 고객들이 제품의 기능, 디자인, 품질, 이건 누군가는 언젠가 따라오고 비슷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회사의 그 제품 철학, 그 진정한 마음, 이게 전달됐을 때야만이 팬덤이 형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작지만 또는 좀 어설플 수도 있고 또는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자체로도 고객들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엔젤맘하고 저희는 교감을 하고
그 엔제맘을 통해서 또 일반 고객들한테까지도 저의 진심을 좀 전달하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은 서투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그래요. 애가 처음에 열감기에 걸렸을 적에 경기를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를 키운다는 건 상당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고객들하고 만날 때마다 제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을 항상 찾아가세요. 그게 책일 수도 있고요, 멘토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랑 항상 이렇게 경쟁하는 경쟁업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배우시다 보면은 내가 항상 잘났어, 내가 이건 확실해 라는 게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무너져야지만이 한 단계 한 단계 좀 더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지금도 20대 중반, 초반 멘토도 있고요. 또는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서 경험을 또 나누고 그런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업의 그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육아용품을 차리는 데 있어서요. 그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은 고객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자가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예쁘면 잘 팔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누구보다 자신 있지만 중요한 건 육아용품은 아이 키우기 편하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고객이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디자인 제품은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를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